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도 10차시 수업이네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결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인데요. 우리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배웠습니다. 공유냐 아니면 이온결합이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그에 반해서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를 구별하려면 이 녀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물질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주기율표입니다. 자, 주기율표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0번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주기율표에선 금속이 비금속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로 한정 지어 보면 비금속에 비해서 금속이 더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개와 알루미늄까지 해서 7개의 원소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루미늄. 자, 그러면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조 원소죠.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베릴륨, 이름 많이 들어본 적 없죠?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 7가지 원소들을 기준으로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를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7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공유결합. 이 7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온결합이라고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죠. 포함되면 이온결합, 포함되지 않으면 공유결합.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공유결합이고요. 대표적인 게 물인데요. 화학식을 표현할 때 그 물질의 특성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화학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화학식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한 분자식으로 나타낸다입니다. 일단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안정화된 독립된 분자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물론 분자들 사이에 결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자 단위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물은 H2O라고 쓰이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원자의 종류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 첨자들이 들어가 있죠. 첨자들의 의미는 실제 원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표시인 H2O를 보면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인 분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의 예인데요.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포도당인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수소 두 개가 붙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소기체를 이룬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돈 주고 많이 사는 거죠. 질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질소 2개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안정적인 분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우리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이용되는 예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소독용 에탄올. 에탄올은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2개, 수소 6개, 그리고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에탄올이라고 부르고요. 뷰테인 가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중에 하나인데요. 탄소 4개, 그리고 수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설탕. 탄소가 무려 12개, 수소가 22개, 그리고 산소가 11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스피린, 기저계약이죠. 요즘에 여러 가지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화학은 어려워요. 화학은. 화학자들한테는 이 이름이 더 쉽다는데, 전 이게 더 쉬운 거 보니까 화학자는 못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탄소가 9개, 그리고 수소가 8개, 그리고 산소가 4개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독립적인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온결합 물질인데요. 이온결합 물질, 일단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염화나트륨인데요. 아까 전에 물과는 좀 다르죠. 물에서는 산소 하나, 수소 2개만으로 물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염화나트륨에는 굉장히 많은 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가 하나의 분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를 띠고 있고요. 그 결과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표기는 이렇게 됩니다. NaCl. 그렇다면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아까 전에 있었던 금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양이온, 음이온. 금속인 양이온, 비금속인 음이온. 자, 그리고 여기에 이온의 개수비가 들어가는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작용하고 있고요. 1은 생략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의 예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탄산칼슘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아까 전에 있었던 금속.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녀석. 그래서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이 될 거고요. 염화칼슘입니다. CaCS2. 우리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을 하는데, 요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요게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같은 것에 피해를 줍니다. 실제적으로 미판이 부식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녀석을 대체하는 물질들을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이용되는 예인데요.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죠. 비누. 역시 수산화나트륨, 그 화학식으로는 수산화나트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보면 금속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습기제거제, 염화칼슘. 근데 요거 좀 오르네요. 습기제거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제설제로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그리고 뒤쪽에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제설 탐구 활동으로 이제 친환경 제설제의 유용성인데요. 친환경 제설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우리 제설제로 사용하는 물질, 요거 있죠, 염화칼슘. 이 녀석이 문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뿌리면 눈이 녹으면 물이 될 거고, 염화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물들이 차체에 튀면 실제적으로 차체가 부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설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자,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의 유용성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할 수가 없죠. 방송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모든 구성하는 부분은 패스하고, 친환경 제설제가 갖춰야 할 조건, 요거 나중에 퀴즈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흔히들 오해하는 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답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원하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친환경 제설제의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주면 됩니다. 공익 광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지명 광고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죠? 도로 위의 파괴자, 염화칼슘, 이제 그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합시다. 이런 표현들.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H2O였었죠? 아니, 산소 O2.
잠이 덜 깼나봐요, 아침이라.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자, 물, 염화나트륨. 이 만들어지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인 산소가 2개 있는 거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H2O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얘는 모두 비금속이죠. 그렇다면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네는 공유결합을 한다. 안정적인 분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건데요. 염화나트륨은 NaCl로 구성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NA라고 하는 녀석이 금속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H2N2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금속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결합은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하여 독립적인 분자를 이룬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여기 보면 Na, CA, CA 이렇게 체크한 물질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모두 다 금속이죠.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온결합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얘네는 이온결합이 될 거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금속인 양이온과 음이온, 비금속인 음이온들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규칙적으로 배열을 이루기 때문에 얘네는 비율인 겁니다. 비율 1대2의 비율로 합쳐져 있다. 혹은 얘랑 얘가 1대1의 비율로 합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의 결합인데요. 다음 물질의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라고 했고요.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온이냐 공유냐인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온결합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금속은 우리가 6가지만 좀 기억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메테인도 역시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마그네슘, 칼슘은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역시 공유결합 물질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는 공유결합, 동그라미 치지 않은 물질들은 이온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의 결합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각각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인지를 구별할 때 우리는 이온결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바로 금속을 이용해서 구별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인지 아니면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인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차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